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황금 밀크입니다. 최근에 영상 조금 늦게 올라온 게 제가 화이자 백신 3차를 부스터샷을 맞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컨디션 관리하느냐고 영상 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하락편을 예상하는 걸 영상 찍을 건데요. 저 지난번에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월세나 그런 기타 관련된 것 때문에 올라간다 했는데, 이번에 하락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 영상 보겠습니다. 자, 하락하는 이유, 제일 큰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자 부담입니다. 주담대 대부분 저희 한 개 고정금리랑 변동금리가 있어요. 근데 주담대를 할 때 보통 5년 고정금리 하고 5년 후 변동금리로 하고 뭐 3년 이렇게 다 다른데, 은행사마다. 그래서 변동으로 바뀌게 되면은 지금 시중 금리가 대략적으로 4, 5%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고정금리랑 변동금리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지난번이랑 비슷한 비율을 말씀드릴 거예요. 1억을 빌렸을 때, 3% 이자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내야 될 돈이. 그건 300 내면 돼요, 월. 별 부담 안 되죠, 이 정도는. 자, 이걸 n분의 1 하면, 12분의 1 하면은 한 2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크게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집을 소유함에 있어. 근데, 이게 1억에 5%를 낸다. 자, 5%를 낸다. 그럼 500이 되는 겁니다. 500을 n분의 1 하면 대략 40만원 정도 계산하기 쉽게 40만원을 잡을게요. 자, 이자가 얼마나 늘었어요? 15만원 늘었어요. 15만원. 근데 지금 시중 금리가 마구마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후 영상에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온 게 23년 10시경에 찍은 거예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자, 걱정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1억 빌렸을 때 기준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 사시는 분들 경우 5억 빌렸다고 가정을 하면은 5억에 3%면 1,500만 원이죠. 5배니까. 근데 이게 5%면 2,500만 원이에요. 이자만 2,500만 원.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이렇게 되면은 한 가정에서 대략적으로 1,500만 원에다가 2,500을 내게 되면 1,0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말은 1,000만 원이에요.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1,0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이게 하락의 초탄이 되는 겁니다. 이 생활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 경우에서 1,000만 원이 이자 때문에 이자로 늘어난다? 야, 이거 암담한 일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5살 때 자녀들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19년도에 집을 샀다고, 2019년도에 우리 애가 초등학생 1학년이다 했는데, 2022년인 지금은 우리 애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2년이나 3년, 4학년이네요. 3년이나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이에 들어가는 뭐 학원비 등등등 여러 비용이 더 들어갈 거예요.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더 들어가니까. 자, 이게 중학생으로 올라가고 고등학생이 올라가면 더 얘기가 달라지겠죠. 부모님의 부담이 엄청 세지는 겁니다. 한 가정당.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리 오르는 것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여기 금리 날카로워진다 돼 있죠. 아마 잠도 못 잘 겁니다. 왜냐면은 돈이 올라가니까. 내 고정 수입은 똑같은데 금리는 올라서 내가 내야 될 돈은 늘어나니까. 자, 다음 볼게요. 자, 이게 올라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락에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게, 받아줘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받기에 부담이 돼요. 이 두 가지가 쌍극으로 나와 있어요. 자,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사고 싶죠. 근데 사고 싶은데 나라에서 대출 규제를 해버렸어요. 은행에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 대출을 안 해준다? 어떻게 된다? 집을 못 산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대 마진도 계산하게 되는 거고, 전세값이랑
월세랑 이런 거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쉽게 말씀드린 이자 같은 거 계산할 때처럼 이런 게 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매물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주식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 호가창이 있잖아요. 이 끝도 없이 매수를 받아줄 사람이 없이 매수창은 비어 있고 매도창은 꽉 차 있으면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락은 더 쉽게 단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새 분위기도 살짝 얼어 있는 분위기인데 대선까지 관망한다는 거를 좀 많이 볼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또 한몫합니다. 예, 농협도 올렸고 국민은행도 올렸어요. 5대 은행 예적금 금리 인상. 이게 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전세를 살았던 사람들이 5억짜리 전세를 살 때 예를 들어 금리가 예적금 금리가 2%로 가당했을 때 이거를 이제 은행에 정기 적금으로 뭐 1년, 2년 이렇게 묶어두면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쉽게 계산하면. 예, 이자로 1,000만 원을 줘요. 이자 이거 n분의 1 하면 월 80만 원이죠. 근데 이거 순수하게 계산 노동 안 했으니까 이래저래 비용을 빼고 봐도 한 800만 원쯤 될 건데 이거 12분의 1 하면 70만 원에서 한 60만 원 되겠죠? 이 정도 득이 생기는 거예요. 월세 전세 들어가던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든 받아서 그냥 월세 사도 공짜로 살 수 있거든요. 이런 계산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집주인들도 이제 매매보다 월세로 전세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금액이 더 나오니까 전세에 매물을 많이 나올 거고, 자, 매물이 늘어나며 매물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받아줄 사람은 없어요. 매수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금액은 떨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려는 사람 시장에다가 이제 전세 매물 풀 사람들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간단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주판을 잘 굴리실 거예요. 계산에 1.25포인트 인상한다는 게 저는 근데 이제 이걸 보는 게 6월에 있는 금통위에서도 아마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런 개념으로 메커니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 내놓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에 비해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럼 내려간다. 이게 시장 원리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니까 이거예요. 거기에 내가 현금을 많이 쥐고 있으면 이거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 마진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만 돼도 이자로만 이만큼 오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예.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찰로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4억이고 5억이 있으면 네.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서울 쪽은. 그리고 대상인 서울을 봐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항상 무엇이든지 했을 때 제일 대장을 먼저 보고 아래 애들이 따라가는 거라서 대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보는 거예요. 서울이 불안정하면은 다른 것도 불안정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필연적인 진리입니다. 예. 저희 뭐 아까도 주식으로 비유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대장주잖아요. 얘가 떨어지면 다른 밑에 있는 애들도 다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자, 마음 소리죠. 이분들도 잠 못 자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근데 뭐 욕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야, 6억 올라놓고 1억 떨어진다고 그 징징 싸면은 뭐 얼마나 손해인데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내 돈 1억이 증발한다 하면 여러분들 잠 안 오실 거예요. 예, 이게 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서울 성북구 아파트 한 채 A씨 몇 천만 원 쏘고 이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고 상승한다는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락은 너무 이유가 많아요. 일단 대출 규제 2. 금리 인상 요거 두 개만 해도 되는데 3.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네, 매물이 늘어납니다. 그럼 받아줄 사람이 없고 대출 규제라는 게 너무 센 거예요. 그리고 각종 세금 규제 이게 제일 셉니다.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세금이 너무 과중하게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신규 진입자가 장벽을 하나 세우는 거죠. 네, 주식 저희 그냥 증권사 가서 계산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개념보다 돈으로
벽을 세우는 거예요. 증권사는 그냥 증권사 가서 만들어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건 돈으로 벽을 세우는 겁니다.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냥 앞으로는 공급도 많이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될 거예요. 공급이 되면은 지금 사연청약 받고 있는 것들 아파트 공사 시공만 해서 올리겠다 맘먹으면 금방 올리니까 예, 정리만 끝나면 공급은 금방 될 거예요. 그러고 이 상태 기조 유지한다? 그럼 매물이 더 늘어나겠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가져왔는데 법원 경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답이 없으니까 이제 경매 쪽도 뭘 보게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경매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 매매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공인중개사 가는 거예요. 1번이고 이게 제일 가장 많이 쓰는 2번은 이제 경매, 법원 경매 가는 겁니다. 뭐 3번은 뭐 채권 사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방법이고 예, 이 방법은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법을 좀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해요. 모르면 손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 지역에선 지금 이제 마구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네요. 입주자가. 자, 지금 아까 맨 첫 번째 스크립에서 제가 그 사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금리가 그렇게 마구 인상돼서 결국 못 던지고 못 갚게 돼서 던지는 게 실패하면은 이게 은행에서 바로 추심이 들어와요. 바로 넘겨버려요. 경매로 은행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제가 하락할 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까 그런 분들이에요. 4, 50대 분들 중에서 3, 4, 50대 중에서 연끌을 했는데 자녀 교육비나 뭐 여러 가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 고정 수입은 증가하지 않는데 대출 이자로 인해서 집에 대한 금액이 올라간다. 그럼 못 버티는 거예요. 고정 지출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예. 사람들이 그 고정 비용을 잘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면은 이제 법원 경매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럼 매물이 넘쳐납니다. 예. 경매 매물도 넘치고 공인중개사 매물도 넘치고 이렇게 여기저기 매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이자를 못 받으면 바로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빚을 가져야 한다. 예. 대출 중에서 부채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좋은 이제 부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집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단 이것도 나의 생활 수준과 나의 레벨과 내 연봉 수준을 생각해서 살아야 한다. 너무 과도하게 받으면 유지가 안 되면 힘들어서 무너진다. 무너지면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오늘은 황금 밀크가 여기 이렇게 드린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락평 여러분들 다 생각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건 말씀드린 거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달러가 하늘 위에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 하락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1순번은 금리예요. 금리가 인상하면은 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대출 이자에 그거 얼마 안 되는데 1억으로 설명해 드렸을 때 월 연 200이 늘어나는 거고 이게 5억, 6억 단위면은 돈 단위가 500, 1000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연이에요. 연을 월로 쪼개면은 연 1000만 원씩만 올라도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 고정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대출 이자로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예.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릴 거다. 미국이 올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필수 불가적 사항이에요. 지금 이미 예정은 돼 있어요. 이걸 과연 얼마나 버텨내느냐. 예. 아까 경매 당하는 상황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중에서 누가 한 명 아프거나 뭐 이제 불가피하게 일을 못하거나 해서 고정 비용이 줄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밀크 이 녀석 괜찮다 싶으면은 구독 한번 해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게 아주 큰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소통하시고 싶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황금밀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